프란체스코 델라모테는 묘지 관리인입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의 일이 평범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매우 이상한 곳이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묘지에 묻힌 시신들이 일주일이 경과하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상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영원한 안식을 선사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업무가 아닐까 싶네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심성은 누구보다 착한 조수 지나이와 함께 둘은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지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델라모테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과감히 그녀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델라모테, 어쩌면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일상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그녀에게 델라모테의 목소리가 들릴 리 없습니다. 하지만 델라모테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대시를 하고 그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여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만 결국 다시 되살아난 그녀의 남편 때문에 미망인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잃고 시름에 잠긴 어느 날, 델라모테는 지나이와 함께 광장에서 마을 시장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이는 그곳에서 시장의 딸 발렌티나에게 한눈에 반해요.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지나이에게 사랑은 버거웠을까요?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지나이는 그녀의 앞에서 구토를 합니다. 결국 평소 어울리던 양아치들과 함께 자리를 떠난 발렌티나. 그런데 무슨 우연의 장난이었을까요? 발렌티나는 사고로 인해 친구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일주일 후 발렌티나의 무덤을 파내는 지나이. 그는 잘려나간 그녀의 목에게 키스를 하며 드디어 영원하던 사랑을 나누는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 행복은 오래가진 못합니다. 묘지를 방문한 시장에게 이 모습을 들키게 되고 발렌티나는 지나이와 결혼하겠다고 말하지만 시장이 이걸 가만둘 리가 없죠.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외치는 시장, 그리고 그의 목을 물어뜯어 죽이는 발렌티나와 그런 그녀를 다시 총으로 쏴서 죽이는 델라모테. 결국 지나이는 이렇게 두 번이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과연 이들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꿈도 희망도 없는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영화 델라모테 델라모레는 기본적으로 좀비 영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 영화와는 그 궤를 달리하죠. 아니, 다른 수준이 아니라 좀비라는 요소를 뺀다면 현대 좀비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에요. 기본적으로 좀비에게 물려도 다시 좀비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죽어서 묘지에 묻힌 사람만 다시 좀비가 되죠. 게다가 영화 내부에서 파트가 나눠지지는 않지만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 영화라기보다는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한 에피소드들을 하나로 묶은 일종의 옴니버스식 영화 같은 느낌도 매우 강하게 들어요. 약간의 고어씬, 그리고 어딘가 기괴한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 장면들이 역겹다고 느껴지지 않게 연출했으며 무섭다기보다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화예요. 무엇보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전에 리뷰한 스테이시도 사랑이 주제이긴 했지만 이 영화는 그보다 좀 더 무겁고 심오한 영화예요. 영화의 배경인 공동묘지는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델라모테와 지나이는 이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는 인물들이에요. 먼저 델라모테의 경우를 볼게요. 그의 이름은 죽음의라는 뜻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다시 죽이는 그가 죽음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건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럽죠. 그가 처음으로 만난 사랑하는 사람, 즉 미망인을 유혹할 때 보여준 장소는 바로 납골당입니다. 얼굴에 베일을 쓴 채 키스를 하는 이 장면은 이 영화에서 매우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예요. 델라모테의 얼굴에 씌인 베일의 붉은색, 붉은색은 피, 더 나아가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뿌리던 이가 사랑을 품게 되면서 생명에 대한 동경을 가지는 걸 의미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미망인의 얼굴을 덮은 검은 베일은 그녀가 여전히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함과 동시에 앞으로 죽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델라모테의 어머니의 성이 결혼 전에는 델라모레였다는 점이에요. 델라모레는 이탈리아어로 사랑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델라모테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죠. 첫 번째는 미망인, 두 번째는 시장의 비서, 세 번째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여대생,
모두 델라모테가 첫눈에 반하는 인물들이지만 결과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수비학에서 숫자 3은 완전함을 의미해요. 결국 3번의 사랑을 실패함으로써 그는 완벽한 사신이 됩니다. 지나이의 경우 델라모테와 완전히 정반대의 캐릭터입니다. 사랑이 여러 번 바뀐 델라모테와는 다르게 지나이는 영화 내내 오로지 한 명의 여자만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그녀가 죽어서도 그녀를 잊지 못하는 순애보를 보여주죠. 재미있는 건 델라모테와 지나이가 사는 집이에요. 델라모테와 지나이는 각각 집의 1층과 지하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델라모테는 자신의 사랑을 지하, 즉 저승으로 떠나보내고 지하에서 사는 지나이는 저승에서 돌아온 자신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나이의 사랑을 다시 저승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마저도 결국 델라모테의 몫이 되어버리죠. 어찌 보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묘지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 델라모테가 사신이 된다는 설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르겠네요. 자신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델라모테. 하지만 이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을 생각해본다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굴레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오래전 영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진지하게 볼만한 가치는 충분한 영화였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